대현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현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력 차기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을 향해서 이 범보수 또 진보 진영에서조차 좌고우면한다, 간을 본다, 외부에 있으면 네거티브 방어가 되질 않는다, 외부에서 이 국민의힘에 개파를 만든다, 뭐 이런저런 비판을 받아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자, 이처럼 조기에 입당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자, 관련 보도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거의 모든 언론에서 온라인 톱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을 면담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오후 1시 50분경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당을 선언합니다. 입당을 선언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 마음을 모아 정권 교체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은 이날 지방 방문에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화로 이런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앞으로 8월 30 그리고 31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됩니다. 당에서 최종 대선 주자가 선출되는 그 날짜는 오는 11월 9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 보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우선 조선일보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 조선일보에서 오늘 가장 발빠르게 윤석열의 입당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치 이슈로 온라인판에 올렸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도 이 온라인판 톱 기사로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아일보인데요. 동아일보는 입당 소식을 전하면서 메인 톱 기사 사진은 얼마 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총장이 호프 미팅을 가졌던 요 맥주잔을 들고 건배를 하는 사진을 올렸군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됐는데요. 뭐 그 과정에서 상당히 고심을 거듭했던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 당 국민의힘과는 다른 중도나 이 외연 확장에 조금 더 신경을 쓴 뒤에 그 다음에 연말 연초에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대선 주자와 단일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주장도 라는 조언도 있었는데,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실 그 두 가지 전격적으로 입당을 하는가 아니면 연말 연초에 단일화를 할까, 이 두 가지를 두고 고심을 계속해 오다가 드디어 이 그동안에 들었던 민심을 토대로 해서 전격적으로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자, 윤석열의 입당, 정치적으로 이해득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 불이익, 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단기적으로는 우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했다. 그동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도대체 언제 혹은 범야권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가능한 거야? 뭐 이런 그 변수들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는데, 자,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시켰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당내 세력을 아우르면서 강력한 보수 1위 후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메리트죠. 여기에 추격하는 국민의힘에
범야권의 후보들, 이를테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이런 주자들과의 이 간극을 벌리고, 아니면 간극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들 중에 일부는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이 상승세를 꺾는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조금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재가 돌출할 수 있는 여지가 밖에 있을 때 못지않게 많아졌습니다. 또 이번 전격적인 입당 선언은 다소 즉흥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경선은 8월 말에 시작되는데 7월 말에 그럼 지금까지 한 달 이상 시간을 끌었던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궁해지죠. 어쨌든 본인이 스탠스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가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해석을 좀 나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당내 경선의 조기에 과열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미 윤석열을 포함하면 12명의 대선 경쟁 주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윤석열 전 총장의 검증, 이 검증에도 예외가 없을 것이라 이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민의힘 내부 경쟁에서 뜻하지 않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좀 살아있는 생물과 비슷해서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결선 투표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이 경선 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민주당처럼 결선 투표를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안에 있는 12명의 주자는 이래저래 합종 연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합종 연행이 다소 당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당심에 영향을 준다면 민심과 당심이 별개로 움직일 여지도 생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당 밖에 존재하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그리고 현 정권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자,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 이런 기류가 있습니다.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마땅치 않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세력이 기존 정치를 바꿔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바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바람들이 윤석열에게 와 있었는데 이 바람과 지지가 오히려 안철수와 김동연, 현재 외곽에 존재하는 이런 인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여지도 생겼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동안 검찰총장, 검사로서 줄곧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대권에 필요한 여러가지 안보, 외교, 문화, 정치, 또 남북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죠. 역량을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했었는데 이런 시간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그 우려도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온전히 경선 버스를 정시에 출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아마 내주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나서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이 전격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김동연을 제외하고 최재형,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까지 모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범보수 플랫폼에 태우고 경선 버스가 8월 말 출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전히 여론조사상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범야권의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여기에 윤석열과 경쟁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나머지 12명 정도의 이 경쟁 주자들이 향후 어떻게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윤석열과 경쟁을 이끌어 갈지, 그들의 합종 연행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명분을 가져오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루기 달성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키로 결정했다는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김대원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